여러분, 이 연이자가 73,000%다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실제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데 돈 대출해주면서 73,000%의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20%도 아니고 200%도 아닙니다. 무려 73,000%의 이자입니다. 이자율을 붙인 일당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연이자 73,000%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PD하고 앉아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금 100만 원을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면 1년 뒤에 7억 3천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원금이 100만 원이고요. 73,000%의 연이자면 이자만 7억 3천만 원입니다. 원금 10,000원당 73만 원을 이자로 내는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자, 이렇게 황당한 고율의 이자를 가지고선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경우 아닌가요, 이거는? 영화에도 나오면 욕먹을 것 같은 정도의 이자율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 일당들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에 관심을 갖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전혀 본인의 이제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이 없다, 영향 미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저렇게 사실 속여서 7억 3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고금리를 지금 내세워서 추심에 나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자율도 문제지만 갚지 않고 연체가 됐을 때 주변 가족이라든지 회사, 지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 것입니다. 그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당연히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지인의 사진과 동영상이 핸드폰으로 뿌려진 경우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그 해당 인물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 그리고 욕설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한 겁니다. 자, 엄청난 압박과 괴롭힘이 잇따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회사에까지 추심을 하겠다. 제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들 이런 걸 전부 다 유포하면서 SNS 통해서 정보를 올리고 그런 추심 이렇게 되는데 당해볼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연장비 명목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 돈이 하루에 60만 원, 80만 원? 하루에 8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2,400만 원인데 그걸 제가 했더라고요. 자, 주위에 무차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알리고 사무실에도 알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정말 잔인하게 피해를 줬더군요. 맞습니다. 한 30대의 경우에는요. 급전이 필요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 못하게 되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연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계속해서 추심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이 말한 날짜에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혼 약속을 했던 연인에게도 그리고 본인의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 문자를 보내서 얘가 돈을 빌리고 이렇게 돈을 못 갚는 사람이다. 신용이 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파혼에 이르게 되고요. 아하. 게다가 직장에서도 뭔가 이런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연락이 돌고 함께 압박받고 협박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고를 당하게 된 상황도 발생을 했고 이러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이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3번의 극단적 시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런 심리적인 피해 굉장히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잔인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지독합니다. 이 악덕 사채업자들. 그런데요. 의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 의사 피해자는요. 수사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살고 싶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젠 살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 의사 역시 처음에 빌린 돈이 얼마였냐면요.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4천만 원을 넘게 갚았는데 그래도 이자가 계속 불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150만 원 정도 내가 나중에 못 갚겠어? 라는 생각으로 사실 급하게 빌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50만 원의 상식적인 이자 수준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변의 압박이라든지 위협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어느새 이거는 이자를 떠나서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금원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약국을 없애버리겠다, 뭔가 위해를 가하겠다라면서 정말 신체상의 위해를 협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심을 이어왔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워낙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모르고 이 악덕 사채업자의 이 낚시에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꼭 그 의자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이자다라고 하고 갚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법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원금이 사라지게 되면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구제가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대부업법에 사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말 초고금리를 내세우는 대부업자들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연이자의 한 60% 정도를 넘어가는 금원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원금에 대한 계약 자체도 무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금감원이라든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네. 원금까지도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경찰로 가도 되고 너무 겁먹고 숨어서 시달리지 마십시오. 경찰서로 가거나 금감원 그리고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덕 사채업자들 뿌리를 뽑아야겠죠.